자, 이렇게 수평 기준, 수직 기준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간격 띄우기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O하고 엔터에서 먼저 전체 거리값 82를 입력하고 이 선을 오른쪽으로 띄웠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엔터, 엔터 두 번 치면은 반복 실행이 되었죠. 거리 30만큼만 엔터, 이 선을 위로 띄웠습니다. 엔터, 엔터. 또 거리 14만큼 엔터, 이 선을 위로 띄웠습니다. 엔터, 엔터. 다음은 18만큼만 이 선을 이쪽으로 띄웠습니다. 자, 지금처럼 엔터 두 번을 이용하게 되면은 기능을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대략적인 그림을 일단, 자, 지금은 그 상세한 그림을 현재 표현하지 않고 대략적인 윤곽만 작업되었으니까 트림 기능 씁니다. 트림해서 먼저 바깥쪽에 있는 선들을 이렇게 다 잘라냈고요. 그리고 이런 선들까지 이렇게 잘라내어서 먼저 바깥쪽에 있는 모양을 대략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작업을 계속할게요. 간격 띄우기에서 38만큼 이 선을 이쪽으로 띄웠고요. 엔터 엔터. 22만큼 이 선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이 선은 그 위쪽에 슬롯 들어가는 중심선이 되고요. 엔터 엔터 7만큼만 해서 이렇게 슬롯 모양까지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선은 중심선이 되고 이 선은 외형선이고 얘는 수문선이 될 거거든요. 지금 선들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먼저 중심선에 대한 우리 길이 조정인가요? LEN 엔터, DE 엔터, 3 엔터에서 중심선에 대한 선을 이렇게 먼저 살짝 표현만 해 놓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부분에도 또 선 들어가는데 일단 안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그리지 말고 나중에 한번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나중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면도 작업하겠습니다. 자, 평면도 작업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수평 기준 하나 그렸고요. 이 수평선을 기준해서 간격 띄우기 하겠습니다. 23만큼 이 선을 위로 띄우고 이 선을 위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 그려볼까요? 물론 그리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이 선을 수직선하게 엔터 엔터, 이 선을 수직하게 엔터 엔터, 이 선도 수직하게 엔터 엔터. 그리고 여기 중심선인가요? 이 중심선도 엔터 엔터. 여기도 이렇게 해서 먼저 선들을 대략적으로 간격을 먼저 띄워놓고, 자, 정확하게 띄울 필요 없이 대략적으로 띄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또 수평선을 계속적으로 간격 띄울게요. O하고 엔터에서 7만큼 이 선을 위로, 이 선을 아래쪽으로 엔터 엔터에서 36의 절반 치수만큼 이 선을 위로, 이 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띄운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리 필요한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전부터 여기선까지, 이전부터 여기선까지 대각선 그려놓고 바로 지우겠습니다. 왜? 이런 선들 남아 있으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즉각 해당되는 그림을 완성해 놓고 즉각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를 기준해서 원 그릴까요? C하고 엔터에서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그죠? 이 점 중심점부터 여기 점까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원 하나 그린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즉각, 자, 트림 들어갑니다. 트림 들어가서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들을 다 날렸고요. 그리고 이 선들도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 선들 괜히 남겨두면은 나중에 선들이 어떤 게 어떤 건지 진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들은 즉각 잘라내고요. 그리고 지우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괜히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어떤 게 어떤 선인지 막 구분이 안 될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정리 끝났고요. 이제 왼쪽 부분도 동일하게 간격 띄우기에서 9만큼 이 선을 9 띄웠고요. 엔터 엔터 15만큼 이 선을 위로 이 선을 아래쪽으로 간격 띄우기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자르기, 자 트림 들어가서 자르기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만큼 잘라냈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평면도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정면에 대한 그림은 지금 표현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었으면 다음 작업은 여기쯤부터 제가 대각선 하나 그린다고 그랬죠. 탭키 눌러서 각도 45도만큼 엔터 엔터 눌러서 대각선 그린 다음에 이 대각선을 기준해서 이번에는 우측면도 그리겠습니다. 선 들어가서 이렇게 길게 선을 뽑아내고요. 선을 지금처럼 길게 뽑아냅니다. 자, 엔터 2번 치면은 그죠? 연속되는 반복 실행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중심선도 띄운 다음에 대각선과 만나는 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선들을 계속적으로 그죠? 선들을 계속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선을 그려놓고 대각선과 만나는 점을 이용을 해서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표현했고요. 물론 반대 부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혹시 지난주에 그 대칭 기능 혹시 했나요? 미러 기능. 자, 지난주에 미러 기능 혹시 했나 모르겠는데 자, 미러 기능 아직 안 한 것 같네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 그냥 선들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 선도 연결해서 이렇게 내리고요. 이 선도 연결해서 이렇게 내렸고요. 이 선도 연결해서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뒤쪽에 있는 부분은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이 그리면 선들이 많아서 진짜 막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표현했고 이제 자르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라냈죠. 이렇게 잘라냈고요. 자, 위에 있는 부분들은 뭐 나중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처럼 표현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요. 밑에 있는 이 선들은 다 아래쪽에 있는 선들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자르기에서 위쪽에 있는 부분들도 다 잘라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는 이 선들은 전부 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선들이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다시 이번엔 뒤에 거, 자, 뒤에 있는 이 선을 연장시켜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도 연장시켜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린 이유는 이 점이죠. 이 점부터 해서 30도만큼 이 점부터 해서 30도만큼 이렇게 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 그릴 겁니다. 이 점부터 우리는 필요한 만큼 탭을 눌러서 30도만큼 이렇게 선을 그렸고요. 자, 반대쪽에도 똑같이 그릴 건데 일단은 자르기 들어가서 얘를 잘라냅니다. 혹시 한번 모르니까 치수 한번 찍어 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 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는 이게 이게 좀 잘못 들어갔네요. 이 점이 아니죠. 예. 이쪽이 아니고 지금 잘못 들어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요거네요. 현재 잠깐만 이제 2를 해서 요거 지우고 얘들도 다 지우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점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못따기가 별도로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은 사용자가 이 위쪽 모서리를 볼까요? 한번 제가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이 모서리를 기준해서 30도만큼 떨어진 위치에 그죠? 7이죠. 7만큼 떨어진 위치에 30도 선을 그려야지
이 부분에 대한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측면도를 먼저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측면도를 그려야지 평면도에 대한 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림 자체가 어떤 그림이냐면 확대해서 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림 자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 이 모서리, 위쪽에 있는 모서리를 아래쪽으로 칠 만큼 간격 띄우기에서 이 선을 나오고요. 간격 띄우기 한 이 선을 기준해서 30도만큼 선을 그리면 여기에 이 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을 그리고 30도를 표현해야지 이 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격 띄우기 7만큼 내릴 겁니다. 5하고 엔터 7만큼 이 선을 아래쪽으로 7만큼 내렸고요. 그리고 7만큼 내린 이 포인트죠. 여기에 선 그리겠습니다. 이 포인트부터 해서 이렇게 선을 그릴 건데 우리가 원하는 각도는 이 각이 아닌 여기 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각도는 몇 도가 되나요? 그렇죠. 탭키 눌러서 60도가 되면 되나요? 예, 이렇게 60도를 주면은 잠깐만 요게 그러면은 지금 제가 잠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각은 30도로 바로 그려도 되겠네요. 예,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L하고 엔터에서 이 점에 대한 각도 탭키 눌러서 30도를 입력하면 그렇죠. 예, 엔터.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간에 우리 억각입니까? 그죠? 수학 시간 억각이니까 30도를 입력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각도 30도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30도짜리 선을 그렸는데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여기다가 선을 그려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이 부분입니까? 이 선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심이거든요. 자, 이 선이 중심이니까 사용자는 이 중심을 기준해서 왼쪽에 그려진 선을 오른쪽으로 복사를 시키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기능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제 미러. 자, 미러라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라는 기능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단축키는 MI입니다. 그래서 요거 미러라는 기능은 마찬가지로 복사시키는 기능인데 어떻게 복사시키냐면은 중심선을 기준해서 반대쪽으로 거울을 바라보듯이 대칭 복사하는 기능이 바로 미러 또는 대칭이라는 기능하고도 같이 연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러라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은 상하나 좌우가 다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쪽만 그려놓고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를 시키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볼게요. MI 대칭 기능 실행합니다. 엔터 하니까는 미러시킬, 대칭시킬 형상을 선택합니다.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그러면은 기준선은 첫 번째 기준점은 여기고요. 클릭. 두 번째 기준점은 여기입니다. 클릭. 그리고 원본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기본 값이 아니오니까 그냥 엔터 누르면 반대쪽으로 대칭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러라는 기능은 향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기에서 이렇게 잘라냈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도에 대한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측면도를 기준해서 평면도에 대한 그림을 얻을 겁니다. 그럼 이 점을 기준해서 선을 위로 올린 다음에 서로 간에 교차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선을 이어주면은 위에서 보이는 이 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점을 기준해서 위로 올렸고요. 서로 간에 만나는 대칭점을 기준해서 선을 이어주면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이 선들을 그죠? 이렇게 잘라낼까요? 하면은 이 두 개의 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워버리고요. 요것도 지웠습니다. 즉, 이 선에 대한 정확한 값은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측면도를 기준해서 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측면도를 기준해서 우리 완성 못했던 정면에 대한 그림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선이죠. 자, 이 선이 표현돼야 되는데 여기 이 선이 옆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바로 이제 수문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볼까요? 이 선을 옆으로 당겨서 얘를 밑으로 내리면 자, 필요 없는 부분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제 이 선 자체가 있다가 이제 수문선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들까지 한번 표현했고요. 이제 얘를 기준해서 측면도를 한번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선 그릴 건데 이제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표현했던 30도 되는 선을 옆으로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이죠. 이 포인트. 자, 여기 포인트를 옆으로 쫙 당기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형상도, 두 개의 위치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트림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트림해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부분들을 일단 잘라냈고요. 옆쪽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지금은 어떤 부분 그죠? 요거랑 자, 이 선들이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정면을 그리려면 측면도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되고요. 이 측면도에 대한 그림을 완성하려면 평면도에 대한 그림도 완성이 돼야 됩니다. 즉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을 표현한다 그러면 형상, 뭐 정면, 측면, 평면 이 그림 세 개를 동시에 보면서 그림 세 개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줘야지 하나씩 하나씩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우리가 정면을 그리려면은 측면도에 대한 그림과 평면도에 대한 그림이 같이 필요합니다. 측면도에 대한 그림을 표현하려면 평면도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지 평면도랑 측면도에 대한 위치를 알아야지 다른 그림도 같이 그릴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도면층이랑 치수기까지 같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층을 설정할게요. 우리 앞전에 작업했던 기준되는 선을 이용을 해서 특성 일치하겠습니다. MA 엔터에서 원본 선택하고 바뀔 형상들 선택했습니다. 엔터. 자, 다시 한 번 더 엔터 쳐서 반복 실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중심선 바꾸기 전에 이 부분, 자, 요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부분 단면도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단면도 표현하기 위해서 스플라인 그릴까요? SPL 엔터. 그래서 스플라인 선을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져 있거나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자르기로 날렸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특성 일치합니다. MA 엔터. 자, 먼저 그럼 중심선 바꿔볼까요? 이 선과 이 선은 중심선이 되고 요것도 중심선이고 얘도 중심선이죠. 이렇게 중심선 바꿨고요. 다음은 엔터 쳐서 수문선 바꾸겠습니다. 자, 수문선은 가만히 보니까는 이 선과 이 선은 수문선이 되고요. 또 어떤 선이 수문선이 되냐면 실질적으로는 얘가 수문선인데 우리는 중간을 잘라서 부분 단면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얘가 수문선이 되죠. 그죠?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이 부분, 자, 위쪽에 있는 중심선을 기준해서 잘라서 표현했으니까 속내부를 보이니까 뒤에 있는 점이 수문선으로 바뀌는 내용으로 우리는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칭해 볼까요? BH 해칭 들어갑니다. 패턴은 안시 30일이고 각도와 촉도는 간격은 기본값 주고 선택점에서 여기랑 여기에 해칭이 들어갑니다. 닫기 눌러서 해칭 들어갔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도 이번에는 가는 선이죠. 이렇게 가는 선에서 지금은 스플라인과 해칭은 가는 선이 됩니다.
해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표현했고요. 이제 중심선 연장하겠습니다. LEN 엔터, DE 엔터, 3 엔터에서 이렇게 중심선들을 좀 이렇게 연장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서 전반적으로 2D 도면까지 완성했고요. 이제 이 그림을 기준해서 치수 기입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은 조금 전에 나왔던 그 3차원 형상을 보고 3차원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디 누락되거나 또는 빠져 있거나 자, 이렇게 그죠.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제가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치수 기입을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그죠. 엔터 누르게 되면은 같은 기능에 대한 반복 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치수 기입하고 엔터 누르고요. 또 반복 실행이니까 치수 기입하고 엔터 누르면 계속적으로 선형 치수에 대한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수 기입했고요. 어디 빠져 있는 부분이 그죠? 이번에 여기입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치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각도 치수. 자, 각도 치수가 들어가니까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각도 치수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지름 치수 입력할까요? 그죠? 이 형상에 반지름 치수를 입력했는데 여기 반지름과 이 14는 서로 간에 중복이 되니까 더블 클릭 치수 편집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로를 닫아버리면 참조 치수가 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작업한 이 형상을 우리 그 A3 윤곽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기능 무브입니까? M하고 엔터에서 이동시킬 객체를 선택하고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자, 기준점을 대략 안쪽 클릭하고요. 이렇게 도면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 형상도 마찬가지 M하고 엔터에서 형상을 선택하고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기준점 대략으로 찍은 다음에 자, 이렇게 사각형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나 사각형 안쪽으로 도면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도면을 배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작업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